안녕하십니까. 와이타임스 논평의 추북일입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에 옵니다. 그런데 왜 올까요? 이 존 볼턴의 방한, 문재인 정부에게 있어서 저승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존 볼턴 보좌관 오는 가장 큰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한미일 삼각공조를 파기할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오는 거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한일 간 갈등의 근본적 이유를 재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23일 날 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오는데요. 지난 20일 날 미국을 출발해가지고 일본을 먼저 들러서 현안을 조율한 다음에 23일 한국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이 존 볼턴 보좌관이 한국에 와서 정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뭘 할 것인가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존 볼턴 보좌관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례적으로 국방부 청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존 볼턴 보좌관이 국방부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존 볼턴 보좌관이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방문한 이유가 뭘까요? 왜 특별히 한국에 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하고 같이 오는 것도 아니고 단독으로 이번에 방문하게 되는데 왜 이번에 한국과 일본에 오게 되는 것일까? 첫 번째 이유는 한미일 삼각공조 파기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죠. 이 한일 간 무역 갈등이 한미일 삼각공조에 악영향을 미치는 걸 점검하고 여기에 대한 우려를 한국과 일본 양국에 표명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 한일 간 무역 갈등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그러니까 지소미아라고 그러죠.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철회 가능성까지 불거져 나올 정도로 파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앞장서 가지고 반일 감정에 불을 지르고 있고요. 특별히 조국 수석은 민정수석이죠. 그런데 이 조국 수석이 연일 반일 감정 격화를 위한 선봉장 역할을 자임하면서 경문을 보낸 것 같이 그냥 페이스북에 대국민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 수석은 21일에도 문재인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서희 역할과 이순신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이런 걸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거란에 맞서가지고 담판을 통해서 강동 6주를 얻어낸 고려 서희, 그리고 외적의 침략에 맞서서 전투로 조선을 구해낸 이순신처럼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경제 침략에 맞서가지고 협상과 전투, 강원 양면 전략으로 적절히 맞서고 있다. 뭐 이런 의미를 던진 겁니다. 한마디로 선동이죠. 영웅들의 이미지를 차용해가지고 자신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대국민 홍보와 선동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반일 정치 선동에 나설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지금 그만큼 문재인 정부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고요. 출구도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 문재인과 아베 둘 중에 한 사람이 항복하지 않고서는 이 갈등이 끝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막다른 길이기 때문에 저렇게 나서는 거죠. 문제는 이 갈등 상황이 북한 비핵화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대북 전략을 펼치는데 엄청난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올 연말까지 2019년 말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문재인 정부가 저렇게 사보타지를 하게 되면 올 연말까지의 비핵화 협상도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상당히 주의 있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려면 한미일 삼각공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본격 협상 진전 상황, 좀 다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북한의 정보가 정말로 필요한 때이고 이러한 정보를 분석해 가지고 대북 전략을 섬세하게 조율하고 결정해야 될 때에 문재인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철회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삼각공조를 파기하겠다는 것이고, 좀 더 강하게 표현하자면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정책에서 이탈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어리석은 짓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한국 문재인 정부의 자해 공갈식 대처에 분명한 경고가 필요합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삼각공조에서 이탈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미국의 제재 조치도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 한국에 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요? 존 볼턴 보좌관이요. 특별히 이 존 볼턴 보좌관이 이례적으로 국방부를 직접 방문하는 것도 유익 있게 봐야 합니다. 이미 청와대는 다음 달 초, 그러니까 8월 초부터 3주간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게 됐는데 그 명칭을 원래 19-2 동맹훈련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6일 날 북한 외무성이 동맹 19-2 훈련이 현실화된다 그러면 미북 간 실무 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비난을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훈련 이름에서 동맹이라는 이름을 빼고 전시작전권 검증 연습으로 바꾸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지나친 북한 눈치 보기가 사실 한미동맹 자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 있게 봐야 됩니다. 동맹이란 것은 원래 군사훈련이 핵심 축입니다. 그러니까 합동 군사훈련이 없는 동맹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번 19-2 동맹 연습마저도 북한 눈치 보기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 영원히 한미동맹을 근거로 한 이 군사훈련 자체를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나옵니다. 그건 한미 동맹을 결국은 무력화하는 것이고 동맹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이 뭐 그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 안 하기로 약속했다 그랬는데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게 이번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미국이 바로 이 점을 우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과 20여일 전인 6월 30일 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라고 약속을 했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한미동맹을 유지하겠다.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특별히 이 한미 양국 정상은 강력한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평화의 린치핀이라, 그러니까 핵심 축이라, 이런 것을 재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이 공히 그것을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문 대통령이 분명히 약속했던 강력한 한미동맹을 한일 관계 악화를 이유로 다시 흔들려는 것을 미국이 용납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한 지 지금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말을 바꾸려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죠. 존 볼턴 보좌관은 이번에 한국에 와가지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를 하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한일 간 갈등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해결해야지 그 다음 방안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거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한일 간 갈등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 이 근본적 원인,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걸 따져보고요. 양국의 그 문제를 이렇게 좀 조율하기 위한 거. 그러면서 이제 해결 방안도 제시하게 되겠죠.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 참여연 선거가 실시된 21일 밤에 한일 간 무역 갈등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먼저 답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한국이 청구권 위반 상황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될 것이라 그러면서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전후 태세를 만들면서 서로 협력하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구축하자는 협정인데 이런 협정에 대해서 위반하는 대응을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한마디로 한국 문재인 정부의 강제징용 문제는 단순한 이런 대법원 판결의 문제가 아니고요. 북한과 공조하는 문재인 정권이 의도적으로 일으킨 도발이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 반일 프레임을 북한과 공조하고 있다라고 일본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한하는 이 존 볼턴 보좌관은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갈등 상황 중재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안보적 측면에서 조율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한일 간 갈등 상황의 단초가 안보적 측면이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고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으려는 시도를 존 볼턴 보좌관이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2월에 일본 초격에 대한 레이저 발사 논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국의 국방부에게 캐묻게 될 겁니다. 이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설명과 근거 자료들을 충분히 알고 있는 존 볼턴 보좌관이 한국 국방부의 설명을 듣고 문제점을 지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한국 국방부가 진실이 아닌 변명으로 일관하게 된다 그러면 한미 간 신뢰는 진짜 위기로 몰려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걸 문재인 정부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방한 때 존 볼턴 보좌관의 국방부 방문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존 볼턴 보좌관의 방한은 어떻게 보면 이 문재인 정부에게 저승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존 볼턴 보좌관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뿐 아니라 측근들 역시 존 볼턴 보좌관을 혐오한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그렇게 싫어합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만 싫어한 게 아니라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미국의 안보라인 중에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존 볼턴 보좌관입니다. 지난 한미 정상관 통화 내용 유출 당시에 문 대통령이 5월 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요청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거절하면서 대신 존 볼턴 보좌관을 보내서 협의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문 대통령이 이를 완곡하게 거절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 볼턴 보좌관 혼자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그림이 별로 좋지 않다 그런 이유였거든요. 그만큼 이 존 볼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런 존 볼턴 보좌관이 이번에 단독으로 한국에 옵니다. 그것도 일본을 거쳐서 옵니다. 당연히 한일 간 갈등 상황에 깊숙이 개입하려고 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보적 측면에서 그것도 대북 정책 측면에서 한일 간 조율을 하기 위해서 방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용 안보실장과의 만남도 이런 측면에서 주목을 받는 겁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하고 만남하는 거, 만난다는 거, 이건 형식적이겠죠. 근데 정 실장과의 만남은 분위기가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존 볼턴 보좌관은 이 정 실장을 만나서 한일 간 갈등 상황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캐묻게 될 겁니다. 특별히 정 실장이 앞장서서 한일 간 군사정보 보호협정의 파기를 꺼낸 것에 대해서 진위도 묻게 될 겁니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존 볼턴 보좌관의 방안이 달가울 리가 없죠. 꼭 뭐라고 그럴까요? 이 조사받는 피의자 입장에서 존 볼턴 보좌관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방어 전략을 써야 되고 회피 전략을 써야만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존 볼턴 보좌관은 한일 간 갈등 상황의 종료를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선거 국면을 벗어난 아베 총리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사과를 포함한 외교적 카드 진전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사과라든지 이런 내용은 비공식적이고 대외적으로는 표방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지난해 12월에 초기계 갈등과 관련한 사과, 여기에 대한 인사조치 또는 재발 방지 등을 약속하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의 반일 프레임을 2020년 내년에 총선까지 이끌어가 보려는 좀 그런 심산도 있을 겁니다만은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고요. 더불어서
그렇게 시간을 좀 끌다 보면 경제 파국은 물론이고 안보 파국까지 올 수도 있다는 미국의 경고를 문재인 청와대가 흘려듣기에는 정말 부담스러울 겁니다. 특별히 올 연말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이 시점에 문재인 정부가 사보타지를 한다는 것은 한미동맹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존 볼턴 보좌관의 한국 방문은 격화되는 한일 간 갈등을 좀 잠재우는 분기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 존 볼턴 보좌관이 한국을 떠난 후에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 외교적 협상에 나서겠다고 하고 일본의 아베 정부도 이에 호응한다 그러면 존 볼턴 보좌관의 조율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물론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그 연합체 구성, 이건 논의될 겁니다만 이건 그저 곁다리에 불과한 겁니다. 대적은 아젠다에 불과하다 이야기죠. 당연히 문재인 정부는 이 호르무즈 해협의 이 군사력 파견에 대해서 당연히 전적 찬성 카드 들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존 볼턴 보좌관이 한국을 떠난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의 반일 캠페인이 지속됐다 그러면 이건 문재인 정부가 미국 정부의 제안을 정면으로 거부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거 때까지 반일 캠페인을 끌고 나가겠다는 의지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문재인 정부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자체가 상당한 경랑에 쓸려갈 우려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두고 볼 일입니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에 오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논의를 하게 될 걸로 봅니다. 사실 이번에 존 볼턴 보좌관의 방안은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하면 한일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저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 오늘 와이타임스 논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